자, 이번에 배우실 메뉴는 화양적인데요. 화양적의 시험시간은 35분짜리고요. 비교적 손이 많이 가는 요리에 속합니다. 여러가지 재료를 밑손질한 후 한 번씩 익혀서 꼬치에 꽂아서 잣가루를 끼워서 두 꼬지를 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 화양적의 재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화양적에 굉장히 색스러운 여러가지 재료들이 준비가 되는데요. 자, 소고기, 그 다음에 통도라지, 당근, 오이, 달걀, 그 다음에 표고버섯, 요 재료들이 꼬치에 꽂아질 재료들이고요. 나중에 고명으로 잣을 곱게 다져서 가루를 올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념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참기름, 깨소금, 후추, 설탕, 소금, 파와 마늘, 저는 미리 다져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식용유 이렇게 준비가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양적 요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제가 미리 재료로 손질을 깨끗하게 해서 준비를 해놨지만 이 통도라지는 껍질 벗기는 요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도라지는 지금 껍질을 벗기지 않고 준비를 해놨고요. 소고기의 경우는 핏물이 줄줄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접시에 그냥 놓지 마시고 반드시 따로 그릇에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고기에 핏물이 너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자, 키친타올로 고기에 핏물을 싸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 자, 이 중에 손질되지 않은 통도라지만 손질하는 방법을 우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꼬치를 내셔야 되고요. 길이를 6cm, 그 다음에 폭이 1cm, 전체적인 두께가 0.6cm가 되게 해서 두 꼬치씩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는 재료들도 다 두 꼬치 분량으로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건 6cm가 훨씬 더 되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도라지의 이 끝부분을 좀 잘라서 정리를 하시고요. 보시면 이 통도라지의 껍질은 가로 방향으로 결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 방향의 결을 따라서 껍질을 돌려 깎아서 벗겨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더덕의 껍질보다는 훨씬 얇아요. 이렇게 살살 얇은 껍질을 옆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벗겨주시면 되겠는데, 필요한 만큼만 벗기시고 나머지는 그냥 잘라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화양적의 시간이 35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안에 제출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손질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할애를 하시면 또 안 되겠죠. 네. 자, 껍질을 벗기다가 혹시라도 썩은 도라지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재빨리 교환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도 필요한 사이즈 정도만 남겨놓고 껍질을 벗기도록 할게요. 자, 6cm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도라지의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 재료들을 하나하나 용도에 맞게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고명을 먼저 준비를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시다 보면은 도마가 물에 젖어요. 빨리 마르지를 않겠죠? 근데 잣을 다지실 때 도마에 물기가 좀 남아있다든지 이러면은 잣이 뭉치고 잘 안 다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에 별 물기가 없을 때 잣부터 다져 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잣 끝에 고깔이 혹시라도 남아있을 경우에는 고깔을 떼주시는데 저는 거의 고깔이 없어서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A4 용지나 아니면 뭐 키친타올 위도 괜찮고요. 시험에서 이제 A4 용지가 제시가 되면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칼날을 이용해서 다지셔도 되는데 잣 자체가 기름이 많기 때문에 맨 도마 바닥에 그냥 다지시게 되면은 뭉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 위에 올려서 이 종이가 기름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다지는 게 좋은데요. 요거를 칼날로 다지셔도 되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은요, 잣을 이렇게 모아서 자,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밀대를 사용해서 밀어주시면 손 많이 가지 않게 잣을 굉장히 곱게 손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보시면은 이 종이에 기름이 흡수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손으로 몇 번만 이렇게 비벼주시면은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잣가루 다져 놓은 것은 한쪽에다 준비를 해 놓고 나머지 재료 하나씩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이를 먼저 손질을 하겠는데요. 오이는 소금으로 잘 비벼 씻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이의 가시 부분이 너무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요,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껍질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 오이의 가시 부분을 제거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살살, 자, 이렇게 가시 부분을 살짝 떠내듯이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재료의 길이가 6cm인데 이 재료를 6cm 딱 맞추시는 것보다는 한 1cm 정도 여유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이를 한 7cm 정도로 한 1cm 정도만 여유있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가락이 6cm니까 조금만 여유있게 해서, 자, 이 오이를 반을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오이를 또 반으로, 자,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하신 다음에, 자, C 부분을 아주 살짝 도려내세요. 그리고 오이의 껍질 부위, 이 껍질 부위를 얼굴 쪽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이 부위를 1cm 폭으로 맞춰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2조각만 필요해요. 살짝 도려내 주시고, 자, 이때 너무 얇게 도려내시면 나중에 꼬치에 꽂을 때 너무 얇으면 잘 꽂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얇지 않게, 두께가 0.6cm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절여지면 좀 얇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꼬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개의 오이를 이제 준비를 해 두시고요. 자, 이 오이는 소금에 절여져야 돼요. 그래야 간도 되지만 꼬지에 잘 꽂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소금을 살짝 뿌려서, 소금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물도 한두 방울, 자, 이렇게 해서 절여서 준비를 해 두도록 하세요. 절여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이를 제일 먼저 손질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근하고 도라지를 손질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까 껍질을 벗겨 놓은 이 도라지는, 자, 일단은 이 도라지의 두께가 그렇게 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2조각만 나오면 되니까 그냥 반을 자르세요. 정확하게 반을 잘라주시고, 편편한 쪽이 얼굴 쪽이 되는 게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쪽을, 약간 두꺼운 쪽을 살짝 저면서 편편하게 손질을 해주시고, 가장자리 부분도 반듯하게 손질을 하셔가지고 1cm가 넘지 않게 해주세요. 오이하고 똑같은 사이즈가 되도록 모든 재료를 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맞춰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겉에 지금 껍질이 있던 부위는 좀 울퉁불퉁하고 안 예쁠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은 편편해가지고 모양이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얼굴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도라지는 자체에 좀 쓴맛이 있기 때문에 이 쓴맛을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도라지를, 자,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도 살짝 넣으셔가지고 도라지를 이 소금에다가 좀 비벼주세요. 충분히 비벼주신 다음에 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쓴맛을 빼주시면 되겠고,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그만큼 또 쓴맛이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오래 담가 놓을 시간까지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비벼 씻는 걸로 손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씻어서 비벼서 찬물에 깨끗하게 헹궈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당근을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당근은 껍질을 반드시 벗겨주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세척이 돼서 나온 당근이라고 하더라도 껍질 쪽 색깔은 요리하고 나면은 좀 어두워지니까요. 반드시 칼로 긁지 마시고 깨끗하게 깎아서 손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당근도 길이를 좀 여유있게 맞춰주시고요. 6cm 정도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그 다음에 이제 1cm 폭으로 썰어 보도록 할게요. 자, 2조각씩만 만드시면 되겠어요. 특히 당근을 써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는요, 두께가 너무 얇으면 나중에 당근이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0.6cm 정말 잘 맞춰서 썰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톰하게 재료들을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 이것저것 썰다 보면 짜투리가 많이 나오니까 깨끗하게 도마 정리해 가면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당근 이렇게 썰고 나면은 살짝 이 심 때문에 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썬 다음에 반듯하게 손질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당근하고 도라지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을 한번 썰어 보겠는데요. 이 표고버섯은 안쪽에 있는 기둥을 일단 떼주세요. 자, 기둥을 떼주시고 길이를 6cm, 약간 타원형일 땐 긴 쪽에다 길이를 맞추셔야 되겠죠. 2조각을 일단은 가장 긴 쪽 길이로 맞추셔가지고 일단 썰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께가 가운데 부분이 좀 두꺼운 편이죠. 그래서 가운데 두꺼운 부분도 0.6cm 정도에 맞춰서 살짝 포를 좀 떠주세요. 왜냐면 가운데가 너무 볼록하게 두꺼우면은 전체적으로 두께들이 안 맞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버섯의 길이를 잘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기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소고기는 이제 이렇게 핏물을 닦아내시고, 이 고기는 익힌 다음에 전체적인 사이즈가 변하기 때문에 원래 주어진 사이즈보다도 더 길게 손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하나하나 손질을 하셔도 좋지만요, 그대로 넓적하게 포를 떠서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 고기를 이렇게 0.6cm 두께 맞춰가지고 완전히 썰지 말고요, 끄트머리 살짝 남겨놓고, 자, 이렇게 해서 넓적하게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칼등으로 자근자근 두드려주세요. 자, 이때 너무 세게 또 두드려서 고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요. 칼등으로 자근자근. 자,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고기가 덜 오그라들고 좀 더 연해지고 양념도 잘 배고 잘 익기도 하죠. 자, 칼등으로 충분히 앞뒤 좌우로 뒤집어 가면서 충분히 뒤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칼날 끝으로도 콕콕 집어서 고기가 좀 더 연해지고 편편하게 모양을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손질을 했는데 보세요. 다른 준비된 재료에 비해서 고기가 훨씬 길죠? 익힌 다음에 썰으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자르지 마시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긴 상태 그대로 그냥 손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두도록 하고요. 자, 이 고기에는 밑간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표고버섯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선 고기에 간을 하기 전에 표고버섯 양념 먼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조각의 표고버섯이면 간장이 2분의 1 작은술, 그 다음에 설탕은 간장의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참기름 살짝만 해서 이 표고버섯의 간이 될 정도로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서 표고버섯 간을 해두시고, 자, 이 그릇에다 바로 고기 양념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고기도 마찬가지로 간장 2분의 1 작은술, 설탕은 간장의 절반, 그 다음에 여기다 다진 파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지저분하지 않게. 2분의 1 작은술, 마늘은 파의 절반 정도, 그 다음에 깨소금 아주 조금, 후춧가루, 그리고 참기름 조금씩만.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준비를 하셔서, 자, 이거는 고기에다가 밑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표고버섯에도 뭐 파마늘 양념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버섯은 버섯 자체의 향을 좀 살려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너무 향이 강한 재료는 많이 안 쓰시는 편이 좋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재료를 미리 썰거나 절이거나 양념을 하거나 해서 밑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익히는 과정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달걀 지단 준비를 일단 해놓고 가도록 할게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를 하셔서 오늘은 달걀 노른자 지단만 붙이시면 돼요. 달걀 흰자는 들어가지 않는데, 만약에 달걀 흰자까지 지단을 붙여가지고 꼬지에 꽂으시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되니까 그 점은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달걀 노른자를 잘 분리를 해서, 자, 일단 준비를 하신 다음에, 자, 흰자는 치워주시고요. 오늘은 노른자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른자에 있는 알끈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알끈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좀 해주셔야 달걀에 간이 배기도 하지만 잘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달걀 노른자 충분히 잘 풀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알끈은 반드시 걷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노른자의 거품을 제거를 하셔야지만 지단이 매끄럽게 되겠죠. 자, 이 표면에 떠있는 거품을 자, 살짝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른자 준비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재료들이 다 밑준비가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씩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당근하고 도라지를 먼저 좀 데쳐야 되는데요.
자, 물을 미리 좀 끓여서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당근하고 자, 도라지를 같이 넣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들을 후라이팬에 한 번씩 볶아줄 건데요. 당근하고 도라지는 그냥 볶기만 해서는 익지를 않아요. 그리고 익지 않으면 먹을 때 질감도 딱딱하겠지만 꼬치에 꽂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좀 데쳐주셔야 되는데 살짝 숨이 죽을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절반 가까이는 익혀주셔야 되고요. 너무 많이 익히게 되면은 당근 같은 경우는 꼬지에 꽂을 때 부러지기가 쉬우니까요. 익히는 시간도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 30초에서 1분 사이 정도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도라지는 당근보다 조금 일찍 꺼내셔도 괜찮습니다. 꺼내서 중간에 살짝 이렇게 휘어보셔도 괜찮아요. 당근은 딱딱해서 잘 휘어지지는 않겠지만요. 너무 오래 익히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 꺼낼 때는 찬물을 떠다 놓으시고 바로 찬물에 담궈서 식혀주세요. 데쳐야 되는 재료는 당근하고 도라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도라지는 먼저 건져내고요. 당근은 도라지보다 조금 더 딱딱하니까 살짝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푹 무를 정도로 하지 마시고 자, 좀 뜨겁긴 한데 살짝 좀 아까보다는 부드럽게 휘죠? 자, 이 정도 되면 다 익은, 어느 정도 알맞게 익은 거니까 자, 이렇게 건져내도록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재료들도 하나씩 팬에 한번 익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걀 노른자 지단만 붙여야 되는데요. 주의하실 거는 굉장히 두껍게 붙이셔야 돼요. 노른자 지단의 두께도 0.6cm가 돼야 되고 꼬치에 꽂을 수 있을 두께가 돼야 되니까 넓게 펴서 지단을 붙이지 마시고 좁게 붙이시길 바랍니다. 프라이팬이 살짝 달궈져서 제가 기름을 많이 두를 필요는 없겠어요. 노른자기 때문에 잘 달라붙지도 않을 것이고요. 기름을 발라서 여분의 기름을 싹 닦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도는 아주 약한 온도로 프라이팬 온도는 아주 약하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너무 뜨거우면은 좀 식혔다 하셔야지 뜨거운 상태에서 달걀을 부어버리면 부풀어오른 달걀은 가라앉지가 않아요. 가라앉아도 쭈글쭈글하게 가라앉아서 예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프라이팬 온도를 처음에 잘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로 좀 식으면 한쪽 끝부분에다가 팬을 기울이셔서 달걀을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달걀을 부어주시고 길이는 일단 6cm가 조금 더 되게 해서 조금 처음에는 한 0.3cm 정도로 도톰하게 해주세요. 이건 반을 접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0.6cm를 맞춰가지고 지단을 붙이게 되면은 익히기가 힘들어요. 다 익을 때까지 익히다가 지단이 색깔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3cm 정도를 해서 반을 접어서 사용을 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윗면이 완전히 익기 전에 반을 접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윗면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접었을 때 달걀끼리 서로 달라붙질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달걀이 조금 살짝 흐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익혔다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6cm보다 더 여유 있게 나와야 되겠죠. 동그랗게 지단을 붙이지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지단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넘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자, 이렇게 반을 접었을 때 이 폭도 한 2cm 폭이 나와야 되겠죠. 충분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속까지 완전히 익혀주셔야죠. 자, 이렇게 손으로 꼭꼭 눌러서 완전히 익혀주세요. 천천히. 자, 한쪽 면을 충분히 좀 더 익히시고 반대로 또 뒤집어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쪽 면도 속까지 어느 정도 있게 온도가 약하면 그렇게 색깔이 금방 나지는 않는데 프라이팬이 온도가 조금만 세도 보통의 달걀 지단보다는 오래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주셔야 되는데 온도가 좀만 세도 금방 갈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주 가장 프라이팬의 약한 불로
천천히 이렇게 조금 눌러가면서 익혀주세요. 잘 밀착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셔도, 한눈에 보셔도 부피감이 느껴지겠죠? 충분히 익히셔야 됩니다. 나중에 썰었는데 썰어진 단면이 색깔이 안 익어가지고 그대로 보이게 되면은 잘못하면 실격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저는 이제 다 익은 것 같아서 달걀 지단을 꺼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단을 붙인 다음에는요, 깨끗한 재료 순서대로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간장 양념을 한 걸 먼저 볶고 나면 후라이팬 지저분해지니까, 자, 당근, 오이, 도라지, 요 재료들 중에서 도라지 먼저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라지를 볶을 때 약간의 소금 간을 하셔서 너무 오래 볶지 않으셔도 돼요. 기름의 향이 골고루 될 정도로 일단 볶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기를 닦아서 볶는 거 잊지 마세요. 프라이팬에 기름기가 좀 남아있으면 더 보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절여진 오이는 자, 이렇게 물기를 꼭 짜서 볶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이는 절인 거기 때문에 소금 간을 더 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오이도 너무 오래 볶아서 오이의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살짝 볶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당근을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데친 당근 소금 간 살짝 해서 볶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표고버섯, 간장 양념을 한 표고버섯을 볶아보도록 할게요. 기름을 부족할 때마다 조금씩 보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 건져주시고, 자, 이번에는 소고기, 고기는 속까지 또 완전히 익히셔야 되겠죠? 그래서 불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너무 높은 불에 굽지 마시고 뒤집어가면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한쪽 면이 익으면 뒤집어가며 익히세요. 한 번만 뒤집지 않으셔도 돼요. 몇 번 뒤집으셔도 되니까 고기가 타지 않도록 익혀내는 게 중요하겠죠. 눌러보면은 이렇게 누른 자국에서 나중에 핏물이 살짝 올라오는데 그런 핏물이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고기를 구워주셔야 돼요. 자, 고기가 아까 말랑말랑했던 고기가 이제는 눌러도 단단하고 더 이상 육즙이 빠져나오지가 않아요. 이러면 고기가 다 익은 거죠. 그래서 익은 고기는 또 썰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식혀서 지금 달걀 노른자하고 고기는 1cm 폭으로 썰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썰어서 꼬지에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단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6cm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길이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만 좀 잘라서 반듯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1cm 폭으로 자, 이렇게 썰어서 두 조각만 일단 준비를 해 두시고요. 삐뚤어서 좀 정확하게 썰어 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고기도 가장자리 정리하시고 자, 가운데 살짝 홈이 패여서 저는 정리를 좀 할게요. 1cm 폭이 넘지 않게 조금씩 1cm가 조금씩 넘어버리면 나중에 꼬지에 꽂았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뚱뚱해져요. 꼬지에 다 꽂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사이즈를 정확하게 그 1cm 폭으로 길이는 서로 달라도 괜찮아요. 길이는 한꺼번에 또 맞출 수가 있는데
폭은 1cm로 맞춰서 썰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재료들을 꼬치에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꽂을 때 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색깔에 조화를 잘 맞춰 가지고 꽂아 주시면 되는데, 두 꼬지의 배열은 똑같이 하셔야 돼요. 두 꼬지의 배열은, 저는 일단은 이 고기부터 한번 꽂아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1cm 내려오게 해서 꼬지에 꽂아서 끝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고기 다음에 달걀 지단을 꽂아 볼까요? 자, 지단 똑같이 위에 선을 좀 잘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라지. 도라지는 자, 칼이 지나간 매끄러운 쪽이 얼굴이 되게끔 해서 자, 꽂아 주시고 반듯하게. 그 다음에 오이. 오이는 이 초록색 껍질 쪽이 얼굴이 되게 꽂으셔야 되겠죠? 자, 오이. 자, 이번에는 표고버섯. 당근은 제가 맨 마지막에 꽂을 건데요. 당근을 제일 마지막에 꽂는 이유가 꽂다 잘 부러져요. 그래서 애초부터 당근은 그냥 제일 마지막에 꽂아주시는 편이 좀 안전해요. 아무래도 익힌 상태에 따라 또 썰은 두께에 따라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꽂을 때는 아주 조심해서 자,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이제 길이들이 다 틀리죠. 이건 다 잘라낼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배율로 한 꼬지를 더 꽂아야 되겠죠. 소고기, 그 다음에 노란색 지단, 그리고 도라지, 그 다음에 오이, 표고버섯, 마지막에 당근. 자, 이렇게 해서 빈틈없이 꽂은 다음에요. 길이를 이제 맞춰야 되겠죠? 윗부분도 조금 삐쭉삐쭉 하는 거는 정리를 하세요. 반듯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아랫부분은 6cm만 남기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고기나 표고버섯을 너무 꽉 눌러서 썰으시면 썰고 나서 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누르지 마시고 반듯하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썰어서 두 꼬지를 준비를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길이가 6cm가 되겠고, 하나하나 1cm 폭으로 맞췄으니까 거의 가로 세로 정사각형 정도의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표고버섯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고버섯의 기준을 좀 맞춰가지고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썬 다음에 요걸 이제 접시에 담으셔야 되는데, 그대로 담지 마시고 꼬지 끝에 뾰족한 쪽 요 1cm만 남기시고 칼 끝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정리를 반드시 해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꼬지 끝에 뾰족한 끝은 정리를 하시고, 자, 이거 이제 접시에다 담으셔야 되는데, 두 꼬지 중에서 뭐 둘 다 예쁘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더 예쁜 게 지금 앞쪽에 오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꼬지를 나란히 접시에다가 이쪽으로 담을까요? 자, 두 꼬지를 나란히 똑같은 색깔 배열이 맞게끔, 사이즈도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담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잣을 뿌려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곱게 다져놓은 잣가루를 자, 두 꼬지에다가 막 뿌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 줄로 얌전하게, 고명이니까요, 음식이 돋보일 수 있게끔 자, 숟가락에 이렇게 얹어서 한 줄로 나란히 뿌려주시면 굉장히 음식이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화양적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화양적을 배워보셨는데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재료의 밑준비를 하셔서 규격만 정확하게 맞춰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한데요. 자, 우선은 이 화양적에서는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길이는 꼬지에 꽂아서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재료를 썰으실 때 두께 0.6cm, 그 다음에 폭이 1cm가 되도록 손질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 1cm에서 조금씩 더 넓어지면 이게 6개의 재료이기 때문에 0.1cm만 넓어져도 화양적의 전체적인 모양이 나중에 사이즈에 너무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꼬지가 그렇게 긴 꼬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꼬지에 다 또 꽂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1cm 폭으로 정확하게 써는 거 유의를 해주시고, 두께가 너무 얇으면
꼬지에 꽂을 때 잘 들어가지 않고 부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두께에도 유념을 해서 손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당근 같은 경우에 익힐 때 처음에 데칠 때 너무 푹 익히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세요. 그 점만 유의를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메뉴고요. 이 화양적과 비슷한 요리로 지짐 누름적이 있는데 이 비슷한 요리는 두 가지를 항상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화양적 완성을 하신 다음에 접시에 담으셨을 때도 이렇게 두 꼬지에 이 재료의 배열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꼬지에 꽂으실 때 반드시 한 가지 꼬지를 먼저 완성을 하시고 그 순서대로 똑같이 맞춰가지고 꽂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항상 이 마지막 고명은 이 음식을 돋보이게 해주는데 잣가루를 너무 거칠게 다지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음식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미리 다른 재료 손질하기 전에 마른 도마에서 먼저 다져놓고 아주 곱게 다져놓고 마지막에 이 화양적 위에 얌전히 뿌려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화양적 수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